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제 안 계셔도 돼요. 이 한마디에 제 68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손주 돌봐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대줬는데 돌아온 건 이런 냉정한 통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며느리 때문에 속 썩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으실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 결혼 전에 꼭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68입니다. 2019년 10월 어느 새벽 병원에서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에 제 마음은 한순간에 녹아버렸어요. 첫 손주 민호의 탄생이었죠.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이 또 있을 줄 몰랐거든요. 며느리 혜진이는 출산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호 돌봄은 제가 맡게 됐죠. 솔직히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손주를 마음껏 돌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새벽 2시, 3시에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민호가 울면 달려가서 젖병 데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자장가 불러주면서 재우는 그 모든 시간이 행복 그 자체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아세요? 밤에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물티슈를 따뜻하게 데워서 해줬어요. 아이가 차가워서 깰까 봐서요. 이유식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서 먹였고 아이가 먹기 전에 제가 먼저 맛을 봐서 온도를 맞췄어요. 할미는 민호가 처음 배운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엄마 아빠보다 할미를 먼저 부른 거죠. 그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호가 생후 8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제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할미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혜진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민호야 엄마라고 해. 엄마 하면서 자꾸 교정하려고 했지만 민호는 계속 할미만 불렀어요. 그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랐어요. 혜진의 진짜 얼굴을 아직 몰랐거든요. 민호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혜진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무 교묘해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친척들 앞에서는 여전했어요. 항상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정숙이가 복이 많다, 며느리가 저렇게 착하니 하며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민호한테 예쁜 옷을 사다 줬는데 혜진이 그걸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이런 스타일 안 입어요. 너무 촌스러워서. 그러면서 옷을 옷장 구석에 밀어 넣어 버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콱 막혔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세대 차이를 모르나 하고 넘어갔어요. 또 다른 날엔 민호 이유식을 정성껏 만들어줬어요. 당근, 브로콜리, 쇠고기를 곱게 갈아서 끓인 영양죽이었는데 아이는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시판 이유식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만든 죽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판 제품을 데워줬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며칠 뒤 친구들이 왔을 때였어요. 혜진이 제가 만든 그 이유식을 데워서 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건데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표리부동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는 거요.
혜진은 의도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민호의 해맑은 웃음 때문이었거든요. 민호가 두 돌을 앞두면서 혜진의 행동은 정말 노골적이 됐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할미하며 웃을 때면 혜진은 재빨리 다가와서 아이를 빼앗았어요. 민호야 할머니한테만 매달리면 안 돼. 엄마도 있잖아.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의도는 뻔했죠. 저와 민호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거였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민호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죠. 우리 민호는 할미 없으면 못 살지 할미가 제일 좋지. 민호가 응 할미가 최고야 하며 웃을 때 그 웃음을 꼭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당신 자리는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정말 소름 돋는 건 혜진이 이 모든 걸 너무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민호가 낮잠 잘 시간엔 방문을 닫고 조용히 해야 한다며 저를 막았어요. 제가 장난감을 사다 주면 어느새 더 비싸고 화려한 것이 아이 손에 들려 있었고요. 민호가 할미를 찾으면 할머니는 바쁘셔 엄마랑 놀자며 아이 관심을 딴 데로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 저와 민호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져 갔어요. 마치 얇은 실을 조금씩 자르듯이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가 할미보다 엄마를 더 자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혜진의 공격은 이제 집안 곳곳으로 번져갔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국 혜진은 젓가락도 대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요즘 채식만 해요. 건강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따로 샐러드만 먹었죠.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만날 때는 고기도 잘 먹더라고요. 완전히 저만 무시하는 거였어요. 억장이 무너졌지만 차마 화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치하게 반찬에 소금을 좀 더 넣어봤어요. 쓸쓸한 복수였죠. 그런데 혜진은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그 여유로운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38도나 나는데 혜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민호한테 옮길까봐 걱정되니까. 오늘은 아예 민호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민호를 돌봐줬던 제가 감기 걸렸다고 격리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혜진은 다음 날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더라고요. 제가 아픈 건 상관없고 민호만 중요한 거였어요. 청소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저에게 혜진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말은 배려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뻔했어요. 이 집에서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그 뒤부터 청소업체를 불러서 집안일을 맡겼어요. 제가 40년 넘게 해오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청소업체 아주머니들 앞에서 혜진이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업체에 맡기기로 했어요. 마치 제가 늙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청소업체 아주머니가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답답해서 아들에게 말했더니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해요? 혜진이는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린 기분이었거든요. 혜진은 정말 영리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절대 본색을 안 드러냈거든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저를 챙기는 척했고, 아들은 그런 모습만 봤던 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쳤거든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아팠는데 혜진의 반응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민호 보는데 지장 있으실까봐 걱정되는데요. 제가 다쳐서 아픈 건 관심도 없고 오직 민호 돌봄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도 참고 민호를 돌봤는데 며칠 뒤 혜진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자꾸 아프다고 하시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유난 떤다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퉁퉁 부었는데 그걸 유난 떤다고 하다니. 더 어이없는 건 제가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분도 같이 오셨네요. 가족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좋겠어요. 했는데 혜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네, 항상 어머니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전히 가식이었던 거죠. 의사 앞에서만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고. 그런데 진짜 기막힌 건 병원비 계산할 때였어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혜진이 재빨리 카드를 내밀면서 제가 낼게요, 어머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효녀 연기를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혜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병원비 3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완전히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정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는데 혜진의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3일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 전 잡채, 갈비찜 송편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혜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했는데 역시 무리하셨네요. 맛이 좀 아쉬워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제 요리 실력을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온 백화점 음식들을 내놓으며 제가 준비한 건데 맛있게 드세요. 마치 자기가 모든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민호가 저한테 와서 할미 하면서 안기려고 할 때였어요. 혜진이 재빨리 아이를 끌어당기면서 민호야,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엄마한테 와. 친척들 앞에서 마치 제가 아이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신우이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정말 어머니를 잘 챙기시네요. 민호도 엄마랑 더 친한 것 같고. 혜진이 그 말에 겸손한 척하면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워낙 나이가 있으셔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는 표현을 계속 써서 마치 제가 정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2022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호가 유치원에 간 사이 저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혜진이 전화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와 수다 떠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 필요 없어. 집만 정리되면 끝이야.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더 자세히 들어봤더니 아니야, 벌써 3년째 기다렸는데. 뭐 처음엔 애 봐달라고 해놓고 이제는 방해만 돼. 집도 좁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분 명의 예금 통장이랑 부동산 있잖아. 그거 정리되면 진짜 끝이야. 요양원 보내든 뭘 하든. 아, 진짜 매일 보기 싫어 죽겠어. 늙은 냄새 나고 맨날 간섭질이나 하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이에요가 다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혜진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애 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니까 좋았는데
이제는 진짜 짐이야. 매일 눈치 보이고, 자유도 없고, 친구가 뭐라고 답했는지도 들렸어요. 그냥 요양원 알아보라고 해. 요즘 좋은 데 많다며. 혜진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런데 돈 문제만 정리되면 바로 그렇게 할 거야. 어차피 오래 안 사실 것 같은데.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에게 저는 그냥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아이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재산까지 챙겨주면 그만인 거였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 혜진의 본색이 더욱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혜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민호 학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요? 요즘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겉으로는 손주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돈 얘기였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혜진이가 말하는데 민호 교육비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까지 동원해서 압박하는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주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혜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혹시 부동산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아예 대놓고 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당황해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편의를 위해서요. 나이 드시면 관리가 힘드실까 봐. 계속 나이 들었다는 표현으로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2023년 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혜진이 갑자기 저를 거실로 불러앉히더니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사를 하려고 해요. 처음엔 그냥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말을 듣고 정말 경악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혜진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민호는 저희가 잘 키울게요. 가끔 보러 오시면 되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바로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었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는 거니? 원룸이든 뭐든 구해서 살면 되죠. 어머니 예금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니까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재산까지 다 계산해 둔 거였거든요. 혜진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랑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대 차이도 있고 육아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어머니 냄새도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민호는 내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는 저희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과부하셔서 아이 교육에도 안 좋고 이제 떼어놓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민호도 어머니보다 저희를 더 따르거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민호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이 모두 과보호라는 이름으로 매도당한 거였거든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혜진이가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혜진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정말 따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평생 바쳐 키운 아들마저 나를 버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가슴속에서는 복수를 외쳤어요.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한 푼도 저들 손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 하지만 민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미. 아이가 제게 해맑게 웃으며 불렀던 그 목소리 처음 제 품에 안겼을 때의 포근함. 아플 때마다 할미만 찾던 모습들이 계속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복수한다고 재산을 없애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 민호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복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당할 수도 없고,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체념을 선택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혹시 누가 붙잡아 주지 않을까. 마음 한편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민호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제가 사준 인형을 꼭 안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호야, 할미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언젠가 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할미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밤이면 민호가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혜진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밤을 새는 날이 많았어요. 더 괴로운 건 가끔 혜진이 보내는 메시지들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보내는데 어머니 잘 지내시죠? 민호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완전히 가식적인 메시지였어요. 정말 민호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 만나게 해줬을 텐데 그런 건 절대 없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원한에 사로잡혀 복수에만 매달렸다면 저도 혜진과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그보다는 체념하고 물러나는 게 민호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민호가 궁금해서 학교 근처를 지나가곤 해요. 멀리서 본 아이는 많이 컸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어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서러웠거든요. 요즘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한 할머니는 며느리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자식들이 부동산 처분하라고 압박해서 결국 전 재산을 넘겨줬는데 그 뒤로 연락도 안 온다고 하시고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가족이 끈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민호에게 쏟은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받은 할머니의 사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언젠가 민호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기억해 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화가 나고 분해서 복수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도 손주 때문에 할 수 없고 화를 내고 싶어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이고요. 나이 든 사람은 그냥 조용히 구석으로 밀려나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도 필요 없어지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민호만큼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제가 곁에 있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무사히 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때로는 혜진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요즘 세상이 이런 건지 헷갈리기도 해요. 혜진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들이 많다면 이제 시어머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엔 원망하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 사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혜진은 여전히 자기 인생 잘 살고 있을 테고 민호도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저만 혼자 쏙 끓이고 화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체념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 운명이고 이게 요즘 시대의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가끔 길에서 손주뻘 대는 아이들을 보면 민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해요. 언젠가 민호가 커서 할머니를 궁금해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는 살아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분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서로 위로받으며 힘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